감기겠죠? 감기일 겁니다. 감기여야 해. 감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뉴캐슬전보다 지금 그게 더 걱정이고요. 코바치치는 햄스트링 맞고요. 제임스가 중원으로 들어오는 동선 가지고 지혜가 더 측면으로 나가주는 건 별거일까요? 제임스가 중원으로 들어와주는 동선 이렇게 가져가지고 지혜가 더 측면으로 나간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오도이가 좀 더 올라가고 지혜가 받치던가 근데 오도이가 밑에 받치는 건 안 돼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도이가 밑에를 받치는 건 안 되거든요. 막판 패스들이 좀 아쉽다. 뭐 어차피 오늘 빌드업이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가 내려앉으면 저기 2선까지, 그러니까 2선들이 쓰는 위치까지 그냥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빌드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 마무리 패스만 잘 되면 득점이거든요. 그렇게 뉴캐슬이 뭐 AT 이른바 두 줄 수비를 잘하는 AT나 뭐 첼시만큼의 빡빡함은 아니니까. 아니 다른 공격 작업이 없어서 못 빼요. 만약에 베르너 루카쿠가 있었으면 벌써 빼자 그랬겠지. 로테이션 돌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잡아야 되니까 빼자 이렇게 했는데 영광입니다. 읽어드리죠. 제가 너무 빨라서 못 읽어드리기는 하죠. 앙크님 아까 말씀을 빌려서 오도이를 빼고 치크사우를 넣어서 352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차라리 오도이를 빼든 지혜를 빼든 하베르츠는 톱이니까 안 되고. 브라이튼 골 넣었어요. 동점이야? 아니 왜 둘이 이러냐? 아니 우승권 왜 이래? 우승권 왜 이래? 우승권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오도이 좋아요. 좋아. 우리 이기자. 우린 이기자 제발. 자 오도이 좋습니다. 오도이 좋아요. 방금 드리블 좋았습니다. 없어? 왜 없어? 자 제임스. 와! 나이스. 와. 잠깐만요. 나 목이 아픈 것 같은데. 이따 내 영상을 좀 봐야겠는데. 자, 치크. 제임스. 와. 말도 안 돼. 제임스 미쳤다. 홀란드 하킴이 다 좋아요. 하베르츠도 한 골. 이거 PK. 그렇지. 찼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조르지뉴. 뭐 PK는 뭐 조르지뉴 잘 차니까요. 그래도 자 3대0 완승이네요. 나이스입니다. 진짜 그럼 이러면 맨시티는 패배했고 리버풀은 비겼고 첼시는 승리하면서 첼시가 한 점 더, 그러니까 좀 한 걸음 더 벗어나게 됐네요. 자, 첼시가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정말 방패로 패는 캡틴 첼시. 정말 지독할 정도로 방패로만 두들겨 패고 있는데 어쨌건 첼시가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리버풀은 비기고 맨시티는 지면서 첼시가 단독 1위. 물론 그 전부터 1위기는 했지만 조금 더 승점을 벌린 그런 1위가 됐습니다. 근데 뉴캐슬 원정은 늘 어려웠죠. 이 4경기, 뉴캐슬 원정 4경기를 비교해보면 첼시는 2승을 했었고 뉴캐슬은 2승을 할 정도로 동률입니다. 2승 2패란 얘기죠. 그리고 분위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한참 잘 나갈 14-15 시즌에도 뉴캐슬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를 잡고 반등할 정도로 이 뉴캐슬 원정은 어려웠었는데 투엘이 조금 많은 변화를 가져가면서 한 번 더 승리를 거뒀고 첼시는 우승 레이스를 한 번 더 달리게 됐습니다. 전반 후반 키포인트 보시죠. 사실 전반전부터 뉴캐슬은 내려앉고 첼시가 거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도이, 지혜의, 하베르츠로 시선이 안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들이 유일한 공격수입니다. 풀리식 부상, 마운트도 질병 부상이었거든요. 가벼운 감기라고 합니다. 루카쿠 부상, 베르너 부상, 뭐 대부분의 이제 주요 공격수들이 부상인 상황에서 바클리 정도만 교체 자원에서 교체가 가능한 상황이니까 이 선수들의 이 경기력이 중요했는데 아무래도 2선 중심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고 약간 제로톱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2선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히트맵인데 페널티 박스 안으로 많이 들어가는 모습은 없잖아요. 물론 제로톱을 쓴 느낌이고 상대가 좀 내려앉기는 했지만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야만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에서 이거는 조금 전반전에 좀 특히 전반전에는 유효 슈팅이 없을 정도로 좀 고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측면을 이용한다든가 중거리 슛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전반전에는 이 지에하고 오도이는 밖으로 나가고 치레라고 제임스가 들어와 주면서 중앙으로 이렇게
고립시키는 전략을 썼는데 잘 안 됐습니다. 6개의 슈팅을 날렸지만 유효 슈팅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심각했지만 후반전에는 바꿨습니다. 제임스하고 치렐은 밖으로 나가고 지에의 오도이 하베르츠가 중거리 슛을 뻥뻥 날려주면서 특히 지에의가 많이 날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 슈팅은 6개로 늘었고 필드골은 2개가 나올 정도로 좀 정상적인 플레이가 됐습니다. 투엘의 좀 전술적인 변화가 주요했던 것이죠. 물론 첫 번째 골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오도이가 이렇게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흔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뉴캐슬 수비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오도이가 반대 전환을 해주고 프리롤로 있는 제임스가 득점을 했습니다. 물론 측면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임스가 수비적인 압박을 덜 받은 것도 있지만 오도이가 수비 어그로를 잘 끌어줬던 거죠. 그러면서 득점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이제 득점들이 이어져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내려앉는 수비, 템백은 유일한 이점이 뭐냐면 실점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역습 카운트를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대로 승점을 지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일단 한 골을 먹히면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상대를 괴롭힐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상대가 우리를 괴롭히지.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첼시로 조금 유리한 분위기로 왔고 어느새 3대0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제임스가 2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엘의 전술이 좀 유효했던 거죠. 중앙 중심적인 플레이에서 측면 중심적인 플레이와 중거리 슛을 도입을 하면서 투엘 감독이 조금 교체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도 처음에는 교체 없이 갔거든요, 후반전을. 그런데도 이렇게 득점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뭐 공격을 올리기도 애매하고 내리기도 애매하고 실점을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수비가 자꾸 헐거워지고 거기서 하베르츠가 침투하다 PK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투엘의 판단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공격수가 이렇게 없는데 루카쿠도 없고 베르너도 없고 마운트는 질병으로 빠지고 플리식 없고 이런 상황에서 3-4-1-2, 3-4-3, 막 3-5-2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승리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집요하거든요. 어떻게든 승리를 걷어내려는 거 보면 집요한데 이런 집요한 감독들이 패착이 뭐냐면 좀 자기당착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했던 전술을 계속 먹힐 때까지 써보려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도 좀 실리적이고 유연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너무 유연하고 실리적이면 A 플랜이 너무 뭉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플랜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투엘 감독은 전반에 틀린 것을 후반에 바꾸지만 또 이 후반 플랜이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투엘이 대단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것은 역시 오늘도 공격이죠. 사실 오늘 공격은 그렇게 보여준 게 없습니다. 하베르츠가 PK를 만들기도 했고 지으가 뭐 중거리 슛이나 득점에 가까운 모습 그리고 업사이드에 걸렸지만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 건 아니지만 팬들이 만족하는 것은 필드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진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르노 루카쿠는 없으니까 이 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격수 전체로 넓혀서 이들이 모두 문제였다는 것인데 뭐 투엘이 이제 백업 스트라이커나 이제 공격진의 영입을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그러나 1월이 오기 전까지는 이 자원들로 2달, 3달을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스코어러가 하나는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상이 크기도 하지만 하베르츠, 지에의 뭐 플리식, 루카쿠까지, 베르너까지 득점 기회가 나왔을 때 득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재밌는 얘기로 뒤집자면 글쎄요. 치렐 제임스가 이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윙어급입니다. 지금 제임스는 거의 탑급 윙어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윙어들이 그냥 많이 내려와 주는 거 아닐까. 우리는 이제 뽀백을 쓰는데 풀백이 너무 공격적인 거고 한 풀백은 한 윙어는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와 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우리 윙어인 치렐과 제임스는 공격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루카쿠가 득점을 하기 시작하려면 루카쿠를 윙백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윙백들의 공격력이 좋아서 잘 버티고 있지만 어쨌건 우려점에서 지적한 공격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가 리버풀이 비기고 뭐 맨시티가 지고 그러니까 요번 라운드에선 정말 첼시만이 조금 승리자로 빠지는 느낌이었는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리버풀에 이겨도 3점, 맨시티 이겨도 3점, 뉴캐슬이 이겨도 3점입니다. 똑같은 3점이라면 강팀이 약팀을 꾸준히 잘 잡아줘야 우승이 되는 거거든요. 첼시가 그런 부분에서 뭐 노리치, 말메전, 뉴캐슬전, 사우스햄튼전 한 번도 지지 않고 많은 다득점을 통해서 승리해낸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가 승리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제임스가 득점왕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잉?